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지금은 뭐, 자고 일어나면 몇 개 보유. 그 다음에 또 뭐 받았다. 거기다가 당의 진상조사단까지 지금, 함께 섞여서 사실 의혹이 일파만파 그래서 의혹의 갈래까지도 지금 뭐 헷갈릴 정도로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하거나 또는 기사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비난이 쏟아지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 이유, 내용 이런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월 5일 조선일보에 첫 보도가 나온 이후 5월 8일에 입장문을 냈었죠. 그때 요지는 그겁니다.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9억 4천만 원을 만들었고 그게 가상화폐 투자의 기초자금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표현이 애매하다고 그랬죠. 9억 4천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산 것도 아니고 그거의 기초자금이 됐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결국 다른 돈으로도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2022년에 재산공개 때 9억여 원이 예금에 그대로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러면 결국 2021년 1월에 LG 디스플레이 주식 판 거는 그대로 예금에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럼 도대체 뭘로 가상화폐를 샀느냐. 이 의혹이 증폭되면서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공짜로 받은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현금화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다가 당 진상조사단 또는 지도부에는 그때는 진상조사단이 없었죠. 지도부에는 사실은 원금은 팔아서 이익을 실현했고 현금화했다는 뜻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한 9억여 원어치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수익 벌은 거 가지고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현금화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자꾸 꼬이고 더 꼬인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직접 거래한 코인이 도대체 몇 개냐? 이런 것도 이제 종합해서 또 기사가 나옵니다. 41개라고 하고요. 이 중에 36개는 시가총액 규모가 아주 작은 이른바 투기성 잡코인, 잡스런 코인들이다. 근데 왜 그랬을까? 투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전체 규모가 작으니까 김남국 의원처럼 큰 손, 이런 손이 들어가서 왕창 산다든가 또는 왕창 판다든가 그러면 거의 그냥 가격을 등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전형적인 투기꾼의 모습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뭔가를 해주고 중개 역할 이런 걸 해주고 그런 것도 한 20차례 정도 된다고 하죠. 이거는 완전 전문적 투기꾼 행태다. 이런 이제 코인 전문가들의 코멘트 이런 게 막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지갑이 하나 정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4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갑을 만든 때로부터 현재까지 2년여간 근데 실제 본인은 2016년부터 투자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한 7년째쯤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 2년에만 보면 한 3,000건 정도의 거래 내역이 있다. 그럼 의정 활동은 거의 못한 거 아니냐. 왜냐면 그걸 투자하고 거래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그 투자는 그냥 합니까? 분석을 해야 되죠. 이게 지금 투자할 타이밍인가? 또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가? 아니면 팔아야 될 타이밍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니까 온 신경이 거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그 길로 나서든가. 이런 이제 비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어제는 법사위 때 아니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때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 이모 발언이 있죠. 그때도 결국은 2시간밖에 못 잤다 그랬는데 보니까 청문회 때문에 준비하느냐고 2시간 못 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거
가상화폐 거래하느냐고 2시간밖에 못 잔. 그런 게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왜? 보좌진이 이모 씨 이렇게 써준 걸 갖다가 이모라고 읽을 정도면 뭐 거의 헛게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게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이런저런 보도가 쭉 나왔을 때 거의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이 써가면서 반론 요청을 할 때도 뭐 전화를 받지 않거나 그러더니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대선 자금으로 몰아가다가 현금 440만 원을 인출했다고 하니 금방 들어가고 이제는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 언론 보도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다.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 이거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에어드롭이라는 거는 이 가상화폐 발행 회사가 이벤트나 아니면 마케팅 차원에서 공짜로 가상화폐를 주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만약에 이걸 받았다.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그때 지금 로비설이 파다하다고 이재명 캠프에서 메타버스 특보단장 지낸 의정현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그 로비 의혹의 핵심, 중심에 김남국 의원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을 제대로 해명해야지. 지금 이 해명한 것만 보면 에어드롭은 맞지만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카오 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에어드롭은 맞고 그러나 결국 손해봤다 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어드롭 공짜라고 그랬죠. 마케팅이나 이벤트 차원에서 그걸 받았다면 받고서 이 P2E 규제 완화 이런 토론회도 본인이 주관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직전에 한 4개월 전 또는 그 2달 전에 이에 관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한 달 전에는 NFT 이재명 펀드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발표하거나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가 됐을 때 바로 위믹스 같은 게 가격이 폭등을 했죠. 자기가 수혜를 받은 거고 바로 그 P2E 규제 완화 이런 거를 한참 본인이 구상하고 있을 때 에어드롭을 받았다. 뇌물이죠. 뇌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P2E 규제 완화 한다고 하면 그 코인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실제 올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걸 놓고 뇌물 가능성 이런 걸 지적하는 기자들의 기사에 대해서 글쎄요. 만약에 정말 본인이 억울하면 그 과정을 밝히면 본인이 얘기하는 트랜잭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은데 그 과정을 그럼 다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핵심을 못 밝히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너무 지나치다.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목을 김남국의 해명과 해명 태도 이렇게 다른 이유는 바로 5월 8일 첫 입장문, 장문의 입장문 그게 나오면서 의혹을 키웠고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또 이런 태도 기사 잘못 쓰면 법적 대응할 거야? 라는 바로 이런 해명 태도. 그런데 해명의 본질적인 부분은 오늘도 들어가 있지 않다. 무슨 얘기냐? 위믹스 80만 개 또는 뭐 127만 개, 137만 개까지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그 돈이 정말 어디서 나왔느냐? 왜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죠? 해명을 하고 기자들을 겁박하려면 그 얘기도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데 요즘 나오는 이 가상화폐 관련한 거의 모든 기사는 보니까 변창호라는 코인 사관학교인가요? 그 전문가 또는 뭐 이 코인 전문가
뭐 어제 SBS 뭐 이런 데도 보니까 다 코인 전문가를 인용했더군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 싶으면 이 코인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명태, 왜냐면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돈의 출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얘기 안 하면서 마치 당당하고 기자들이 지금 기사를 엄청나게 잘못 쓰고 내지는 뭐 익명의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익명 뭐 이런 사람들을 인용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명으로 코인 전문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그 겁박하는 듯한 태도, 저는 이게 뭐 내일이야 일요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모레 월요일부터면 다시 또 의혹을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증폭시키는 거죠. 왜? 본인이 뭐 지금, 아니 본질적인 부분을 해명하면서 기사 잘못 쓰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거는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턱도 없는 거죠. 돈의 출처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어드롭 지금 뭐 받았다는 것 같은데 받고서 손해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공짜로 코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아 그거 받았는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손해봤어요, 이건 해명이 아니죠.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법적 대응 운운하는 걸 보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태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모레죠, 오늘부터 다시 더 의혹을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해명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해명에 대한 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남국 의원은 이 태도에 있어서 벌써 상당한 정도의 실점을 저는 그 일반 국민들한테 하고 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뭐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뭐 이런데 그 이제 회의 도중에 자리를 비우고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국회 영상 시스템에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랬더니 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당 진상조사단에는 이렇게 해명했다는 거죠. 상임위 회의 도중에 국회 안에 있는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 뭐 이런 취지로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게 뭔가를 자꾸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왜? 국회 영상 그 동영상에 보면요, 회의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휴대전화 보는 모습, 잠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떼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 그게 뭘까요? 그 가상화폐 가격 그거 체크하고 뭐 온통 머릿속에서는 이거 하루에 막 수천만 원씩, 어떤 때는 수억 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의정활동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해명을 하거나 해명하는 태도에 있어서 바로 이런 뭐 화장실에서 했느냐 어디에서 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국회 그 회의 중에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나가서 거래하고 들어와서 또 휴대전화 보고,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그동안 침묵을 거듭하다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격과 뭐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오히려 김남국 의원의 그 대한 비판 여론, 그렇잖아도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의원직 사퇴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이제 다음 주 초부터는 진짜 의원직 내려놔라, 그리고 가상화폐 그 전문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라, 이런 지적이 뭐 당 밖에서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아마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해명도 틀렸고 해명하는 태도도 정치인답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